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LH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달에 농지법이 새로 개정이 됐죠. 이 개정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농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농지원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농지원부.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반드시 농지원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농지원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농지원부는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농지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읍면동의 농지부서에 가서 농지의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에 가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자경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 담당자에게 자경증명을 발급받게 되면은 직접 현장을 데리고 가서 보여줄 수도 있고 현황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유주의 주소지와 농지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농지 인근의 농민들이 잘못 설명을 해가지고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농지 소유주는 되도록이면 농지의 소재지에 직접 가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 주소지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처럼 농지원부를 만들게 되면은 농지 소유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구읍면 관리부서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자경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할 경우, 즉 농지 소유주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청하게 되면은 농지 소재지의 확인을 하도록 통보를 하고 농지 소재지의 행정기관에서는 확인된 내용을 다시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기간이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조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부가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농지원부는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는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농지원부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처럼 농지원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좋은 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거나 양도할 때에 상당한 혜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농지를 소유한 소유주가 한마디로 농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농지 원부가 있기면은 추가로 농지나 임야를 구입할 때에 이 농지 원부를 제출하게 되면은 구입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이 아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농지 원부가 없는 사람은 농지나 임야를 법적으로는 구입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 원부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농지 원부의 위력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큰 예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에 있는 농지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 원부의 통작 거리는 70km지만은 답의 벼농사나 전의, 보리, 콩과 같은 다년성 농작물의 경우에는 통작 거리의 제한에 해당되지만은 유실수나 약초 재배와 같은 다년성 식물 재배의 경우에는 통작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농지 원부의 위력은 매우 큽니다. 도시민이 도시 근교에 있는 농지를 사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농지 원부의 위력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는 사람은 농지를 절대 취득할 수가 없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도시의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를, 즉 농지를 취득하고자 해서 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지 원부가 있는 사람은 쉽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토지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농지가 많죠. 이 외에도 정부에서 농업인에게 주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농지 원부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혜택 중에서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농민의 경우에는 그 혜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지 원부가 만들어지기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건강보험료가 무려 28%나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농촌 지역에 살면은 무조건 22%가 지원해 줍니다. 보험료를. 그런데 농지 원부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또 28%를 추가해서 지원해 줍니다. 한마디로 50%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농지 원부를 가진 농업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혜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농지 원부를 만들게 되면은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지 원부를 가지고 농협에 가서 저축을 할 경우에, 적금을 낼 경우에 요즘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나 농협에 가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을 가입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매월 10만원씩 5년간 불입하게 되면은 약 230만원이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농업인들이, 농지 원부를 가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농협에 가면은 직원들도 그 이율이 높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농협 안에 들어가면 많은 포스터가 붙어 있죠. 뭐가 뭔지 실질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뭐 어떤가요? 한마디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가입하게 되면은 저축이율이 무려 15.1%나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농지원부를 만들게 되면은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뭐 귀찮다라든가 또는 뭐 큰 혜택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분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처럼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면은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농지원부를 가입하시면 첫째로 대출할 때 건저당 설정할 때 등록세와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와 인접, 연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2년 이상 이전 등록되는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과 또는 채권을 면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보유농지 양도 시에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부재지주 판정 기준에 의한 재촌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되겠죠. 또한 농지 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이 입증되면은 과세 기간별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 100% 감면받을 수가 있죠. 단 5개 과세 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액을 3억 원까지 100%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사실상 비과세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 작용한 후에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을 합니다. 이때 대체 농지도 3년 이상 작용해야 하고요. 먼저 취득한 후에 매도하거나 먼저 매도한 뒤에 취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격 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로 농지를 구입할 때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개발장구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 시에 확인 서류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농어촌의 일부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을 감면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농업인 대상 자금이라든가 대출 지원 시에 농지원부를 제출하게 되면은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농지 전용 시에 농지 보존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가 있고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의 혜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농기계라든가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농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나아가서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할 때에 농업인과 임업인 확인 자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9,000평 이내에 추가 농지 구입 시에도 지방세 50%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50%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큰 혜택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농지원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농지원부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농지원부를 만드시고 방금 말씀드린 혜택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